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진성준 의원이 공식적으로 하차를 했습니다. 너무 지금 본인 선거구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에 집중한다 이런 이야기로 하차를 했고요. 그래서 진성준 의원 자리에 땜빵으로 전국구 스타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 의원님 누구 나오는데 전국구 스타라고? 광진 킴. 네, 김광진. 아, 네. 시즌 1에 나왔었던 김광진은. 그때는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될 줄 알고 네. 이걸 미련 없이 떠났는데 네. 할 게 없어요. 네, 다시 오기로 했어요. 컴백 홈이네요. 네. 네. 김 의원 사실은 뭐 떨어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 지금 모범을 따라 배우겠다고 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제2의 정청래가 되겠다 이겁니까? 이 시대의 참 유세인으로 같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덕컷 유세단. 덕커 주세단 단장입니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재물인 겸 참 유세인 정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덕커 주세단 공식으로 네. 출범을 했죠. 기자회견도 탁 열고.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덕컷동 네. 더민주 컷오프 동지회가 주최가 돼서 덕컷 유세단 홑 쌍시옷 코치요. 호시옷에서 쌍시옷으로. 쌍시옷으로 그것은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지어졌습니다. 컷오프가 아니고 더 성장하는 의미로. 그렇죠? 더 컸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로 덕컷 유세단.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저 MBN에서 덕컷 유세단 발족식 사진을 오창석 그 후보 개소식 그 사진을 갖다 써가지고 거기 끝에 보면 제가 손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YTN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덕컷 유세단 멤버냐? 그 컷오프 시켰다. 방송에서 컷오프 시켰다. 네.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왜 덕컷 유세단 이렇게 항의하는 네. 사태까지 벌여졌습니다. 네. 저는 공식 멤버가 아니고 깍두기입니다. 지금 덕컷 유세단이 네. 전국의 태풍으로 급부상해서 지금 내륙을 강타하고 있죠. 강타합니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태풍으로가 아니고 태풍의 눈으로. 네. 더 열심히 해주시고. 네. 자,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손혜원 후보 마포 을 지역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참 재물은 저야 저. 재물은. 그죠. 내가 재물이지. 아휴 정말 일주일 한숨도 나오고 하는. 그 인터넷에 재밌는 사진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손혜원 후보에 관해서 손혜원 후보의 부군 되시는 분. 네. 그분 사진이 인터넷에 막 도배됐어. 근데 그 김어준 총수는 그걸 모르시더라고. 네.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뻘쭘. 뻘쭘.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니 또 다른 사진은 그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이 명함 막 나눠주고 그런 사진도 찍혔더라고요. 유세를요 매일같이 하는데 오늘 얼마나 웃겼냐면 이 사람이 이걸 즐기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1번 찍으신 분이 역시 마누라가 나가니까 이 바뀌는군요. 그런데 오늘 네.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둘이 같이 유세를 했어요. 네네. 그때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 혼자 자기 단독 받는 거 혼자 좋아해요? 하는 거더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 그 손혜원의 남편입니다라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손혜원이 없이 손혜원의 남편입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재밌나 봐요. 그래서 보좌관 딱 데리고 그러더라고. 내일부터는 우리끼리 그냥 합시다. 그래서 저 빼고. 또 제가 재밌는 사진을 봤는데 두 분이 아마 마포 어떤 골목길을 걸어 다니는데 네. 2층에서 할머니가 네. 막 뭐라 그러시는 사진 같아요. 네. 그거 기억나세요? 납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서계동인데 걸어가다가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향해서 어머니 손혜원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손혜원입니다. 했더니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했더니 찍어주겠다고 아. 그 얘기하는 장면. 그게 좀 훈훈한 모습으로 비쳤어요. 근데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 안 된다면서요? 집집마다 방문한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 2층 집에서 빨래 널다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어때요? 당선될 것 같아요. 어때요? 안 될 거면 제가 안 나갔죠. 정철 의원이 봤을 때는 선거 전문가가 봤을 때는 됩니다. 되는데 이제 목표와 과제가 있어요. 네. 원래는 제가 한 2만 5천 표 차, 큰 표 차로 이길 것으로 제가 준비하고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저희가 똘똘 뭉쳐서 지금 조직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컷오프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으면 2만 5천 표 이상을 이길 것 같아.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 여호. 불출마 선언하고 막 이러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마음을 다 풀지 못했어요. 계시겠죠 물론. 그래서 보면 울고 뭐 이런 분.
그리고 실제로 진짜 찍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좀 녹이고 네네. 하면 잘 될 것 같고 손혜원 후보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CC클럽 회원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인사는 90도로 폴더 인사라. 그러면 잘해. 그러면 저 손혜원 후보 남편분은 그동안 1번만 찍었고 그 친구들은 아마 1번만 찍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다 2번으로 오른 겁니까? 친구들이 후원금 다 보내줬어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정당 투표도 2번에 하겠네요. 그건 몰라. 몰라. 이것도 몰라요? 그건 몰라. 그건 모르겠지.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참 하늘이 돕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게 여기 충청 향후회가 참 강하더라고요. 마포에. 네, 근데 제 남편이 그 충청에서 좀 그래도 좀 이제 놀았어. 놀았지 알려진 사람이라 남편이 대전고등학교 나왔잖아. 홍성 사람이고. 근데 충청도 중에서도 홍성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놀라운 거는 종친회 우리 남편 그 경주정시 종친회 건물이 합정 망원에 3개가 있어. 이야. 그 할아버지들이 다 난을 사가지고 양복 쫙 입고 할아버지들이 쫙 오셨어요. 우리 칠촌 동생 칠촌 동생. 마누라가 이번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표들도 있고 의외로 있고 또 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홍대가 우리 지역군지 나중에 알았어요. 동 이름이 바뀌어서 몰랐었는데 홍대에서도 동문회부터 시작해 다 그럼요. 나서주시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뭐니 제가 보기엔 정청래 의원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최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가 나타났다 출연자나 혹은 출연했던 분들은 다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이 한 분이 컷오프 한 분이 경선 탈락 네. 참 그리고 이제 진남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진남매 두 사람도 지금 둘다 어려워요. 어려워.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두 분 진남매는 다음 주에 진짜 나타났다가 아니고 EJ에 진진남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려고. 그리고 어제 EJ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업로드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제 EJ에 그냥 이 사람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또 인터넷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방송이 안 됐는데 그냥 녹화했다 이것 하나로 누굽니까? 들썩들썩거린 우리 노원병의 황창화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갑습니다. 연속 출연입니까? 연속 출연입니다. 야, 아니 근데 둘이 상의한 게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냥 진짜 나타났다는 제가 섭외 담당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황창화 네, 그렇게 됐고. 섭외 완료. 저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나타날 때 섭외를 했다는 걸 듣고 저희는 섭외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 해달라고. 안 하면 뭐 이 작가 머리를 구워 먹으리 뭐 이런 것들. 아니, 다 저한테도 올랐어요. 네. 쪽지로 그렇죠. 예. 황창화를 섭외하지 않으면 손혜원 낙선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기세야. 알겠습니다. 황창화를 섭외하겠습니다 했더니 손혜원 당선운동을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게 돌았어 또. 자, 왜 갑자기 이렇게 황창화 열풍이 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불쌍하게 보여서 그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어쨌든 지금 뭐 민생 파탄, 민권 민주의 후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것들이 뭐 갑자기 제가 나타나니까 좀 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생겼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컷오프를 당해서 사람들이 짠한데 저를 능가했더라고. 정청래보다 더 짠한 사람이 나타났다. 황청하다. 야, 뺏겼어 내가. 자, 일단은 각종 팟캐스트 출연하고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 그 예. 달라짐을 본인이 느낍니까? 뭐가 제일 달라진 점은 어떤 이 후원 계좌에 돈이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후원 계좌에 뭐 하루 한 1,000만 원씩 결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도 놀랄 정도로. 어머나 세상에. 그렇고 지금 또 자원봉사자들이 막 계속 신청을 해서 지금 한 4-50명 정도. 그래요? 자원봉사 신청해서 시간대별로 나는 이 시간에 가능하다. 나는 어떤 재능을 기부하겠다. 뭐 이런 것들로 분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굉장히 저도 좀 실감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봤을 때 내가 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떴다 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 그분들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예, 당연합니다. 예. 하여튼 뭐 부서져라. 유세는 해야죠. 어떻게 예. 하세요? 그동안은 뭐 사실은 예비후보 기간이라는 게 명함 한 장 갖고 명함팔로 다니는 게 전부였어요. 사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동안 거의 투명인간 깍두기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며칠 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답지하고 성원들이 오고 하니까 더 부지런히 다니고 야
어제 하여튼 뭐 생각하니까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뭐 깍두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20년 동안 그 바닥을 밑바닥부터 다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예. 뭐 저도 좀 사실은 정청래 의원님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하여튼 출마 묶이잖아요. 저기는 제가 보기에. 근데 좀 그렇지 못했어요. 좀 수줍음도 많고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좀 게으르기까지 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 상황이라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절박했고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막아야 되겠다 뭐 브레이크 걸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출발했습니다. 하여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복무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생각 끝에 이렇게 돼서 뭐 준비도 부족하고 손혜원 위원장님이야 저보다 더 없죠. 근데 하여튼 저도 그런 상황에서 출발해 갖고 그다음에 제가 선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남의 선거 많이 치러봤으니까요. 근데 직접 나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남의 선거 어떤 거 해보셨어요? 뭐 그동안 있었던 뭐 대표적으로 한명숙 총리님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것도 제가 거의 실무적으로는 총괄을 했고 그전에도 뭐 여러 선거도 다 치렀죠. 자 그러면 일단 이 황창화 후보님의 기본 프로필부터 목소리 낭랑하지만 감기가 걸려서 목이 조금 잠기신 정청래 의원께서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황창화 그는 누구인가? 중국말 같아. 황창화. 황창화. 예. 1959년생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의 아버지와 동갑.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성남노련 정책실장. 1998년 임채정 국회의장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참여정부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이해찬 총리와 한명숙 총리의 정무수석 비서관을 거쳐 2014년까지 국회 도서관장 차관급 차관급 중요 별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전과 1범 전과 1번 있습니다. 네. 지금 노원병은 네. 안철수는 오간데없고 네. 황창화 이준석의 세계 대결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뻘 되게 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어떠세요? 우리 황 후보님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그런 분입니까? 알고 지냈죠. 네. 그러나 뭐 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대면 봤죠.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재밌으랑 한 거예요. 재밌으랑 합니까?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뭐 이게 구김살 없고 네. 솔직하잖아요. 예. 자, 여기 방금 이제 정 의원님이 소개해준 프로필에 보면 임채정 국회의장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임채정 의원 지역구가 지금 나가는 지역구 아닙니까? 예, 혹시? 맞습니다. 그때는 노원을 그때 몇 대 국회였죠? 16, 17 아니다. 16대? 15, 16, 17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요? 12년 하셨어요, 보좌관? 아니요, 저는 6년. 1대 보좌관이 옆 동네 우원식 의원. 오원식. 저는 한 3대 보좌관 될 겁니다. 임채정 의원이 그럼 이번에 좀 도와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후원회장 후원회장 맡아주셨어요. 선뜻. 네. 뭐 될지 안 될지 저 험지에 나가는 놈인데 고민도 했을 법한데 의장님이시고 더군다나. 근데 하여튼 선뜻 맡아주셔서 저는 어쨌든 처음 출발할 때 좀 천군만마였죠. 개소식 할 때도 오셨고. 오셔서 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많은 준비된 후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준비를 오랫동안 한 후보죠. 준비만 오래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선거는. 본인의 선거. 예, 처음 그렇죠, 처음 출마했죠. 뛰어들어보죠. 벽보 붙이기까지는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께서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할 때 저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출마하셨다는데 여기서 저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어떤 뜻입니까?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뭐 누구를 겨냥했죠. 예. 안철수 대표죠. 네. 지금 후보 우리 동네에서는 탈당을 하고 저게 탈당을 하는 이유가 될까 하는 정도로 저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것이 저렇게 계속 가면 큰일 나겠다. 그다음에 총선 승리를 통해서 어쨌든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열망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거 막자.
그런 마음에서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원들을 좀 부추겨서 우선 그때 막 온라인 당원도 들어오니까 우리 동네 보니까 또 당원들이 별로 동료가 없어요. 나가? 뭐 우리는 안 나가? 뭐 이런 분위기여서 막 저도 이제 당원 간담회 같은 거 열면서 서명 운동도 우리가 당을 평당원이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거 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이게 내가 정권 교체에 복무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만약에 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성공했다. 예. 그러면 첫 단추는 황창화 후보가 깬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지금 뭐 그렇게 가네요. 정권 예. 교체 최대 걸림돌을 사전 정지 작업. 눈치채셨구나 네. 벌써.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선택을 훌륭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택이라고. 선택이다. 네. 사실 그 정청래 의원이 벌써 오래전에 네. 사석에서 저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당선되면 정권 교체에 상당히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물 건너 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얘기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연대를 하는 경우에는 제명 조치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중앙당 방침이 정해졌잖아요. 국민의당.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정치적 해안이 높으신 분이 네. 본인의 미래는 그때 생각을 못 하셨어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후보 단일화에 제동을 건 것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물로 쓰는 거예요. 예. 비례대표 의석수를 높이기 위해서 너는 당선 안 될 걸 알면서 돈 쓰면서 나가서 죽어 이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나는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어 이거거든요. 네. 참 정치 더럽게 배웠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황창하 후보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릿수. 네. 뭐 중앙일보는 11.4, MBN 조사에서는 13.9 네.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며칠 전 조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창하 후보가 이 인터넷 특히 SNS에서 확 뜨기 전 네, 조사란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확 뜨고 나서 조사를 이후에 다시 하면 이 지금보다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 시대 참 역술인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5.5% 올랐어요. 지난번 여론조사보다. 그래서 지금은 19%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컷오프 당했을 때 당 지지율이 5.5%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반대 현상으로 지금 황창화 후보가 떴어. 그럼 5.5%가 올라갔다는 올라간다. 얘기야. 그래서 19% 정도. 20% 정도가 가까이. 네, 20% 정도 가까이 갔다고 보고 더 컷 유세단이 5%를 또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 그 나머지는 자력을 해야 돼. 예. 네, 그래서 더 컷 유세단을 저희가 사실은 노원병의 첫 출격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건 노골적이다. 그러면 국민의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약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명분을 영입 1호니까 우리가 1호로 거기로 간다. 그래서 표창원 후보 지역구로 첫날 유세 날 오전 10시에 거기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표창원 후보가 나간 지역구도 그 야권의 분열 때문에 용인정.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1등을 새누리한테 뺏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당으로 나간 그 후보가 10%를 가지고 갑니다. 국민의당으로 나간 그 후보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죠. 그분도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그 지도부가 잘못한 것이 그분이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의 뭐냐면 12년간 원외 위원장으로 그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뭐 최소한 경선이라도 시켜줬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표창원 교수가 영입을 당하면서 경선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비대위에서 그걸 추인하면 될 거 가지고 본인은 경선하겠다고 그랬어요. 계속 표창원은. 근데 안 된다. 넌 단독으로 전략 공천한다. 영입 인사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경선해도 표창원 교수가 이기거든요. 그렇죠, 이기죠. 예. 근데 왜 그분의 눈물을 또 빼고 그분을 탈당까지 하게 만들었냐고. 제가 오늘 지금 청주 갔다 왔어요. 예. 도종환 후보 네. 지원하고 왔는데 지도부 중에 한 명이 변재일. 예. 그분하고 경선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군수 출신. 경선을 하면 변재일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경선 안 시키고 단독 공천을 해버렸어. 전략 공천.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대위원들은 다 최고위원들은 경선했죠. 다 경선이고 대표까지. 여기는 경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단독 공천이야. 비대위 변재일 후보도 비대위 소속.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야 무속 탈당은 안 했어. 탈당은 무속을 안 나갔는데 그냥 탈당해 버렸어. 무속은 안 나갔는데. 근데 많이 지고 있더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용인 같은 경우 표창원 후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후보하고의 야권연대 얘기는 안 나오고 있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잘 안 나오고 있는 안 것 나오고 같아요. 있죠. 예. 그 진성준 의원 지역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진성준 의원 지역구 조금 더 기대를 좀 하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황창 후보를 이제 어렵게 모셨으니까 노원병 유권자들이 네네. 원래 이제 그 야권이 강한 그런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도저히 못 찍겠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찍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냥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런 또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을 빨리 사로잡아서 예, 이번 예. 찍어달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뭐 그런 실제 거의 포기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런 이후에 아마 아직 제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아마 그 실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가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노원병 그 지역이 마들역 포함하고 맞습니다. 있죠. 예. 네. 제가 거기 살았었어요. 신혼 때 11단지에서. 네, 저도 11단지. 아 그렇습니까? 11단지가 굉장히 크던데. 크죠. 네. 그다음에 그 맞은편이 15, 16단지인데 11단지 그 단지 내 상가 네. 호프집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 예, 그 집에 제가 단골이었어요. 아, 성당 있고. 성당 있죠. 예. 예, 예. 근데 그 지역이 우리로서는 밭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주 좋죠. 예. 그죠. 근데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아니지 보궐 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보궐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60% 이상 득표를 했는데 예. 저희가 불출마했어요. 그렇죠. 새누리당 주연하면서 후보를 내지 예, 않았죠. 예. 그때. 후보 안 이동섭 냈습니다.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제 친했는데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안 나가게 되면 영원히 뺏긴다. 근데 결국은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나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만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프로필에 보면 우리 황창호 후보 저서가 한 권 있더라고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기 한명 총리 그 어려움 고초를 당할 때 제가 옆에서 그 부분들을 하여튼 총괄적으로 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떤 권력에 맞선 인간의 투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이런 생각이 그 거꾸로 됐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 하여튼 사람들이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을 그리고 그 당시가 굉장히 길게 끌었지 않습니까? 예. 몇 년을 끌은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간신권에서도 멀어지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건이 복잡한 건 모르고 1차 사건, 2차 사건 이렇게 여러 가지 두 번이나 걸쳐서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 무죄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대부분들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건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 나름대로 시도였죠. 그러니까 이 책은 그 1차 사건 때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적용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사건은 완전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완벽한 무죄를 받았었고 그게 무죄를 받으니까 또 다른 사건을 갖고 와가지고 검찰이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구속된 건데 어쨌든 황 후보님은 그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명백합니다. 그거는. 저는 여전히 그 한총님의 진실을 믿고 있고. 근데 1차 사건 때 제가 이제 재판정에 나가서 참관을 했는데 야, 대한민국에 저런 판사도 있구나. 근데 이 판사가 너무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이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 노력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검사들이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고 그럼 검사들이 꼼짝 못하고 그걸 보면서 야, 사법부에 좀 희망 이런 걸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황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정치 보복인 거 억울한 점 그건 뭐 정 의원님도 동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에 네네. 그 한명숙 총리에게 당적을 좀 정리해달라. 예, 뭐 왜 예.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근데 최측근으로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사실은요. 제가 정무적 판단을 잘하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한총님 면회를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 여쭤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답을 받아놨죠.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자. 근데 또 그러는 차에 이제 그런 요청이 왔어요. 뭐 찾아가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확인은 해야 되니까 제가 찾아뵀죠. 다시 교도소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날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 대표님한테 야권 단합 단결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참 죄송스럽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죠. 한명숙 총리가 구속되는 바람에 저 우리 마포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후보도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어요. 한 표가 날아갔어요. 아 그래요? 유권자 맞아요. 유권자. 원래 상암동, 얘기 상암동 않았습니까? 사셨죠. 네, 상암동 주민이에요. 그렇군요. 사단지. 황 의원님 출마 결심하거나 이랬을 때 저 만나보셨습니까? 한명숙 예, 총리. 찾아뵙고 제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고생스러울 텐데 뭐 걱정도 하시고 하여튼 화이팅 합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잘 계세요? 예, 아유 뭐 여전히 고우시고 예. 그렇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염색도 못하고 또 그럴 것 항상 같아. 민낯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부끄러워도 하시고 그러셔요. 아, 예. 머리가 백발인가요? 아주 백발은 아닌데요. 네. 어쨌든 좀 머리가 새셨죠. 네. 벌써 72입니다. 그래요. 뭐 지금 전국적으로 야권연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연대를 하지 않으면 필패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특히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뭐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당 차원에서 뭐 제명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원병에서는 정의당하고의 연대 얘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혀 뭐 얘기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 지역에 나온 정의당 후보하고는 그 친구가 제가 잘 아는 후배고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해왔던 관계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도 얘기를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도. 네. 근데 어쨌든 중앙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제 얘기들이 좀 안 풀리고 하면서 당 차원에서 계속 좀 막고 있는 듯해요. 지금 상황은. 정의당도. 예.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상황들이 조금 물꼬를 터놨으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정 의원님께서 야권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저는 사실은 야권 연대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총선은 실력대로 한번 치러보고 네. 대선 때 합치자. 서로의 현찰을 한번 계산해보고 사실은 저는 그런 게 더 강합니다. 강한데 웬만하면 저는 그런 걸 주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기조였고 그리고 당당하게 한번 서로 패를 까고 어느 정도 실력인지 한번 그걸 가늠해보고 그걸 가지고 대선 때 다른 말이 표현이 안 되는데 지분이라면 지분 이런 것을 서로 나눠 갖자. 연립정부를 세우자. 예를 들면 정의당이 뭐 몇 퍼센트를 지금 현찰을 쥐고 있다. 그러면 정부의 몇 퍼센트를 같이 공유하고 네. 하는 걸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총선은 당당하게 실력대로 치러보자 이렇게 됐는데 정치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전략 전술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치죠. 네. 지금은 야권 연대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될 수 있는 180석. 뭐 200석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느끼는 현재 스코어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그리고 다른 야당 20석 그러면 140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160석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건 제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 겸 네. 뭐 현재 상황 겸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과연 나의 희망사항대로 바람대로 그 정도를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새누리당도 입장에서 봤을 때 160석이 무너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강세가 돌풍을 불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무슨 뭐 박근혜 뭐 조영이니 뭐 이런 조은영. 예. 야, 참 어떻게 지금이 무슨 왕조국가도 아니고 존영이라는 표현을 쓰냐고. 근데 문재인 대표가 그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아주 잘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 북한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그러네요. 최고 존엄. 근데 채널A에서는 어떤 앵커가 네. 잘 모르고 영정이라고 얘기했대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먹이려고? 이게 오늘 있잖아요. 기자들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근데 그래서 이 기자를 잘라야 되는데 대체할 인물이 없대. 그래서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그냥 간다는 거야. 야,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 혹시 이 기사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벌써 선관위에서 인쇄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원래는 선거법상 아직 남아 있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9일 전. 기간이. 그러니까 4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권 단일화 해도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그러면 이 사표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중앙선관위에서 여권을 도와주려고 이런 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앙 차원에서 항의를 한다고. 아,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안에 간사니까 내가 또 내일 알아봐야 되겠네. 한번 알아보세요. 네. 예. 알아보시기 바라고. 자, 황창호 후보님은 선거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늦게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늦게 뛰어들었는데 그러면은 뭐 더 많이 움직이든가 어쨌든 늦게 뛰어들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표를 더 막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게으른 성격이라서 아, 근데 뭐 요즘은 어쨌든 부진해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뭐 몸이 부서져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지도가 있는 분들 정청래 의원은 가면 왔다 갔다 하는 표시가 금방 나는데 네. 그 동네도 그래요. 안철수 의원은 거의 안 오거든요. 네. 근데 한번 왔다 가면 소문이 파다해요. 저는 몇 번을 가도 잘 못 알아봐요. 네.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뭐 지지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여론조사로 데이터를 보니까 20대, 30대, 40대에서는 20%대를 이미 돌파했어요. 예. 근데 50대, 60대가 3% 내지 4%더라고요. 그거는 순전히 인지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은 했는데 위 세대로는 아직 전파가 안 된 것 같고 네. 조만간 뭐 종편에서도 저를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다루든 존재감은 나올 거다 이런 저희가 생각이 이 듭니다. 20, 30대 지지율을 투표를 올릴 수 있는 필살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어떤 거냐면 더컷 유세단을 활용하는 건데요. 아, 예. 더컷 유세단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합니다. 네. 인터넷 TV에서. 그래서 따라다니기로 했어요 같이. 팩트? 딴 데서? 팩트뿐만 아니라 딴 데도 딴 있고 데서, 예. 오마이 TV도 지금 그것을 하기로 했나 봐요. 예. 그 젊은 층의 어떤 투표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것은. 그렇지, 그렇습니다. 또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19대 때 그 선전한 거는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황창호 후보가 갑작스럽게 젊은 층한테 인기를 얻었던 것은 트위터에 쓴 글 같아요. 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네, 운동권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황창호는 운동권이고 이해찬 총리의 정무비서관이고 한명숙 총리의 정무수석이고 그리고 친노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이고 저의 긍지이고 자부심입니다. 저의 삶을 걸고 상황과 불합리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들 뭐 친노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할 때 나는 친노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 싸이야 싸이. 반전 있는 남자야. 반전. 네. 이 글을 왜 쓰시게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이 이제 어쨌든 당에서 뭐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마는 뭐 운동권 뭐 386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친노 배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또 이해찬 총리 컷오프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오던 날이고 저는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노원 지역에 끊임없이 뭐 전략 공천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예. 왔어요. 근데 어쨌든 영입 대상자 중에서도 노원에 최적화된 후보가 별로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나 이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누굴 찾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준석이가 나왔으니까 이철이 얘기도 막 나오고 네, 그러더라고요. 나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동학 후보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약간 더군다나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열이 좀 약간 성질이 났어요. 그리고 스팀이 들어왔죠. 예, 예.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이불에 누워서 이걸 썼어요. 써갖고 일단 집사람한테 보여줬죠. 이거 어때? 아, 소심하구나. 아, 그래도 다 허락받고 합니다. 나 한 번도 허락받은 적 없어. 트위터쓸 때. 그런데 집사람은 좋기는 한데 한번 상의해보지 주변 사람들하고 그러더라고요. 좋아? 그러면 날릴게 그래서 그냥 눌러버렸어요. 예, 그 상황이 뭐 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황창화의 기계 정신이 저의 정신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할 때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 했냐면 운동권이 죄를 졌냐. 그렇죠. 친노가 죄인이냐. 나는 80년대 독재에 맞서 싸웠던 운동권이다.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87년 유언항쟁 때 안철수는 어디서 뭐 했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하셨죠. 운동권이라는 게 본래적으로 변화와 혁신 아닙니까? 그때 어떤 라디오에서요. 또 뭐 친노 운동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종인 대표도 운동권이다. 그때 앵커가 깜짝 놀래. 아니 무슨 운동권이지? 그래서 경제민주화 운동권 아니냐. 그게 운동이지 뭐.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도 운동권이다. 독립운동 추상 아니냐. 네. 운동권이다. 제가 얘기했지. 그랬더니 앵커가 몹시 수긍을 하면서 저를 존경하더구만. 그리고 황창화 후보 개소식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원걸 박사가 가셨죠.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초대한 거 아니었어요? 초대 안 했어요. 오실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전날 연락이 왔어요. 꼭 거기 가고 오고 싶다. 마침내 제가 개소식하는 시간 이전에 남양주 쪽에 가시니까 거기서 가까우니까 조금 늦더라도 하여튼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뭐 저는 뭐 엄청 고마웠죠. 야, 근데 가셔서 엄청 세게 발언을 하셨더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철수에 대해서 아주 맹폭을 가하셨던데요. 예,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주셨어요. 저는 새 정치에 새로움이 없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새로운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심지어는 그 이호 여사님 네. 녹취로 그 얘기까지 꺼냈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찍이 없었던 새로움이다. 안철수의 새 정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안철수 새정치 예. 분석 연구가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황창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의 새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는 없어요. 그럼 새 정치는 뭐냐? 가장 고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깨는 것이 새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 정치를 깨는 게 새 정치예요. 그럼 구태 정치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구태 정치는 분단 의식을 이용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정치입니다. 반통일 의식이죠. 이걸 심어서 개인의 자신의 그룹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구태 정치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다가 플러스 업로드를 했어요. 지역 감정을 이용한 정치. 이게 공고화됩니다. 이게 구태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뿌리고 화근이에요. 예. 세 번째는 여기다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종북 사냥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구태 정치예요. 그러면 새 정치를 하면 이 세 개의 영역에 구태 정치에 도전하고 깨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의 새 정치는 이 세 가지를 외면합니다. 그건 새 정치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회피 정치지. 그래서 이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치를 추구했던 게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인 거예요. 예.
안철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법 한 적이 없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새정치가 아닙니다. 네. 그냥 뉴 팔리틱스가 아니라 벌드 팔리틱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에다가 네. 썼습니다. 황창화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황창화가 누구야? 물음표. 아무도 친노 운동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 내가 친노 운동권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를 느낍니다. 노원병에서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그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왜 썼어요 이런 걸 갑자기? 친노 운동권에게 잘 보이려고요. 응원의 좀 메시지인 네. 것이죠. 그 전에 하나 또 썼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황 후보도 네, 또 네. 트위터로 운동을 끝내고 자리에 누우면 만감이 교차한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 임채정 의장님, 문성근 선배, 김원걸 교수, 김호준 총수, 몽구 여기서 몽구는 정몽구가 아니고 미디어 몽구를 얘기하는 거고 소수 정예 캠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나를 보고 계신가? 나는 울었다. 마지막 말이 기가 막히네. 네. 나는 울었다. 나는 울었다.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이게 시간이 말입니다. 열정이네 열정. 자정이 넘은 시간입니다. 예, 12시 반에 그렇습니다. 썼어. 예. 한참 감성적일 때, 감성 폭발일 때. 그래서 나는 울었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왜 이걸 썼어요? 아니 상황들이 어쨌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예. 뭔가 도움의 손길이 오고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로 또 새롭게 반전되고 하는 부분들이 참 신기했어요. 우주의 기운이 다 나로 몰리나 뭐 이런 느낌들도 좀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천장 쳐다보고 있는데 두 분 대통령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아, 김대중 대통령이 참 옛날에는 천장 쳐다보고 있었으면 당구 대의가 생각났을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지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얼굴이 생각나. 네, 그래서 아, 자기 아드님을 나한테 보냈나? 아니면 문성근 선배를 보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막 짠하더라고요. 실제 약간 울었어요. 숨죽여서 좀 창피하기도 하네. 그 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예, 뭐 그런 생각보다도 저는 뭐 어쨌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생각은 하는데 또 이런 정도의 대접을 만큼의 가치가 있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 없었어요. 예, 예, 가치가 예. 없었는데 앞으로 가치 예. 있게 좀 굴어요. 좀.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나겠죠.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트위터를 소개 좀 해드리면요. 지금 뭐 SNS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유권자들하고 소통하시는 분이 정청래 의원도 뭐 그 중에 한 분이지만 이재명 시장도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시장하고 저 황창화 후보하고 트위터로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먼저 황창화 후보가 이재명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초년의 인권 변호사 시절 제 사건을 담당하셨지요. 그런데 실형받았어요. 새해에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이 시장이 답변을 성남 노동운동의 핵심 지도자였던 황창화 선배. 실형은 내 변론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탄압과 황 선배의 극렬함 때문이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이게 또 인터넷에 막 퍼지면서 참 과거에 아팠던 추억일 텐데 이 두 분이 그걸 유쾌하게 풀어낸다. 참 보기 좋아 보인다. 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출마를 하고 저는 뭐 SNS를 별로 이렇게 막 하지 않았어요. 제가 또 뭐 그런 것들 내 얘기를 막 하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처음 출마해서 할 때 뭐 팔로워가 한 200명 이런 정도였으니까 전설의 숫자네요. 200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고 나니까 뭔가 좀 어디 숟가락 얹을 데 없을까 이런 것들 찾던 중에 그때 손혜원 위원장님이 처음 트위터 하신다 그러면서 올렸는데 뭐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는 식의 이재명 시장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봤어요 이름을. 그래서 아 여기다 숟가락을 좀 얹어보자. 작전이었구만. 그래갖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또 그 답변을 해주어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죠. 됐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저한테도 숟가락을 내일 얹으세요. 예, 어떻게 얹습니까? 난 잘 몰라요 그런 거. 아 그거요. 이렇게 얹으면 돼요. 어제 반가웠습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을 보았습니다. 예. 진짜가에서 나타나 그의 유쾌함을 봤습니다. 그의 유쾌함 속에 숨겨진 그의 눈물을 저는 압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웃고 있지만 슬픈 그의 눈동자를 저는 보았습니다. 참.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예.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청래야. 그래 잘라 이거. 죽인다. 내일 그거 하여튼 숟가락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뭐 다 못 외웠는데 하여튼 도움이 되도록. 예. 예. 자, 근데 그 이 시장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된 겁니까? 그 시국 사건 담당하신 거예요? 당시에 노동운동? 제가 노동운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재명 변호사가 이제 막 연수 마치고 성남에 개업을 했어요. 나름대로 입지전적 아닙니까 그 그렇죠. 양반이. 그래서 왔는데 그때 초짜였죠. 이 변호사로서는. 근데 어쨌든 인권 변호 하겠다 그러고 그런 과정인데 제가 이제 덜컥 잡혀가고 구속되고 그 전에 이제 안면은 있었죠.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 변론을 맡아 주시겠다 그래서 뭐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은 됐지만은 어쨌든 또 저도 뭐 변호사비 걱정도 되고 하니까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공짜셨군요. 조금 냈을 거예요. 인치대 정도. 결국은 이재명의 변론 능력 부족으로 실형을 받았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성심성의껏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재명 변호사가 그렇죠. 이제 그 초기니까 네. 변호사 초기니까 아마 임상 실험용으로 했을 거예요. 예. 네, 뭐 저를 통해서 뭐 많이 네. 이렇게 배웠을 하면 겁니다. 예. 실형이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무죄가 나오는구나. 아니 근데 또 몇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김문수 그 본인이 나중에 트윗한 거 보면 그 김문수 지사, 네. 지금 김문수 후보죠. 그 동생이 사실은 그 노동운동권에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잡혀갔는데 거기는 집행유예로 또 꺼냈더라고요. 예. 이재명 변호사가. 네, 아, 그러니까 네. 임상 실험용이었다니까. 네. 아, 이렇게 하면 실형을 보내는구나 하고서 실형을 보내려고 변론을 한 거야. 그래요. 오늘 진짜 나타났다는 평소보다 1시간 반 이상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정청래 의원까지 세 분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 뛰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늘도 한 편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황창하 후보인데 황창하 후보도 지금 가야 돼요. 그죠? 지금 네, 또 네, 끝나고 그렇습니다. 바로 또 네. 12시 전에 예. 저 선거 운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있으면 보내드려야 되니까 예. 황창하 후보 이야기는 잠깐만 있다 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사실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고무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거는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짝 반등을 하면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걱정이 또 특히 호남에서 걱정이 많아요. 지금 네. 그네들은 호남에서 20석을 갖고 가겠다. 호언 장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더불어민주당 총선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마 사고가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였을 거예요. 이때 지지율이 출렁하면서 급락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한번 출렁한 것이 이제 비례대표 파동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맥을 못 추고 있는 네. 사이에 새누리당에 더 심한 공천 파동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옥새 투쟁까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최근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동반 하락합니다. 예. 이건 아마 두 당의 공천 파동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네. 이게 이제 아마 반사이익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못지않는 공천 파동을 겪었는데 그건 스피커가 작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보였어요. 가려서. 그래서 두 당에서 떨어진 것이 지금 분산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으로 갔거든요. 전체 지지율이 지금 3% 내외로 지금 거의 고정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3% 내외로 간다는 것은 호남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30% 이상을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남권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곧바로 수도권에 2, 3%로 당락이 되는 데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극도의 위험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뭐 아직 선거가 2주 남았으니까 2주 동안 더 분발을 해야겠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홍보 문제입니다. 지금 홍보를 전담을 하고 계셨던 우리 손혜원 홍보위원장께서 발이 묶였죠. 예. 마포구에. 그래서 마포구로 출마하는 바람에 과연 홍보가 예전처럼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또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막 이렇게 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홍보 부위원장 탁현민 부회장 들어와서 그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뭐 보이는 것 같았다는 거는 이제 제가 직원들 데리고서는 네. 그냥 매일같이 뭔가 재미있게 뭘 만든 거지 뭐 그것들이 이제 홍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이제 본격적인 홍보는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걸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홍보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총선은 그 개인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당에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똑같이 따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걸려 있는 것 중에서 공약 3가지 갖고서는 현수막을 올렸어요. 저는 요즘 걸려 있는 그 최근에 현수막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노인들한테 30만 원씩 30만 지급한다는 원. 것 네. 그리고 그 또 뭐였죠?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만든다는 것. 3가지였는데 그 3가지를 이 톤을 비슷하게 좀 다르게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결국은 그 각 개인의 현수막밖에 못 붙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투표 동료 현수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붙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CF예요. TV 광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거기다 돈도 많이 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잡아놨는데 우리가 하는 거 준비하는 건 일단은 CM송 그 더불어 그 우리 당 그 이제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서 그걸로 한 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편은 아직은 좀 비밀이고 이제 D-일주일 정도에서 틀 CF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신문 광고들도 주로 저는 투표 동료 캠페인을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찌리들이 나올 거고. 그럼 뭐 홍보에 손 떼고 이런 건 아니겠네요. 아, 손을 어떻게 떼요? 네, 계속해서 손을 같이 어떻게 하는 떼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당에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진행되는 사항들이 그 당에 잘 보고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저대로 바쁘고 또 대표님들을 바쁘고 또 뭐 이쪽도 총무도 다 바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내일은 이제 한번 지금까지 준비해놓던 것 다 들고서는 가서 네. 마지막 이제 컨펌을 한번 받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누가 저한테 뭘 하라고 시킨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준비들을 쭉 했는데 이제 조금씩 그 조율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또 대표님하고 김 대표님 사이에 나오는 얘기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좀 더 중도로 외연을 넓히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집토끼들을 위로하는 것을 할 것이냐 이것들이 이제 늘 두 개가 붙잡힙니다. 어떻게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시에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의 특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낮은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집토끼들을 저한테로 좀 결집시켜야 동력이 생기죠. 저는 아주 미비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장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사실은 당선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총선 기간이라는 게 몇 번 출렁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또 무엇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여기 지금까지 안 밝혔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제 후배 중에 예. 그 명리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나가기 전에 그 친구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야, 한번 사주 한번 짚어봐. 예. 이 친구가 옛날에 그 무협지 썼다가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도 살고 이랬던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형 기분이 좋아. 그래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보다 기분이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나 같으면 한번 붙어보겠어. 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요새 와서 그게 뭐 정치인의 촉이고 감이겠죠. 예, 예. 그 손 위원장님,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대표 슬로건으로 확실한 워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경제야, 정답은 투표야. 이건 맞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도 전략팀에서 네, 나왔고요. 그리고 그 대표님한테 나온 거예요. 공약이랑 이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야자를 다 뺐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경제, 정답은 투표. 간단하게 그렇게.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슬로건을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다 개인 슬로건을 하잖아요. 지역구 차원에서는 그런 슬로건 쓸 슬로건을 데가 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거는 아무런 후킹력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투표율을 좀 끌어올리는 데는 그래서 이거는 중앙당 차원의 뭐 그래서 CF라든가 뭐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근데 없는 그 겁니다. CF도 그런 얘기들은 CF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냥 구호로 하려고 지금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그 이제 유세를 해야 되고 많이 바쁘지만은 그 직원을 제 옆에다가 홍보 직원을 하나를 딱 놓고 그 이 카드 뉴스랑 예. 이런 그 지난번에 우리 더더더 갖고 했었던 것 같이 하루에 한 4-5개씩 그냥 10개씩을 그 컨텐츠를 마구 쏟아내려고 그래요. 네, 그냥. 네. 쏟아내서 그것들을 그냥 이 국회의원분들이나 그리고 SNS 팀들에 확 뿌려가지고 막 쓰게 그런 네, 그런 구호들 필요한 사람들 하여튼 받아 그냥 갖다 먹을 수 쓰면은 있고, 예. 막 쓰면 되잖아요. 아무데나 알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예요. 좀 아쉬운 게 저도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올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오늘은 청주 도종환 의원을 갔다 오는 바람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있으니까 오늘은 페이스북만 제가 6개를 올렸어요. 트위터도 뭐 그 정도 올리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전달 메시지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게 제가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SNS 특별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거의 무방비로 이렇게 돼서 대선 때 합시다. 청주는 어때요? 오늘 가서 뭐 도정환 같이 뭐 대학생들이랑 호프 미팅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 거. 근데 있잖아요. 그 도종환 이런 거 있잖아. 네. 그 장점이자 강점이야. 그 시장을 쭉 돌았어요. 근데 그냥 새님처럼 쭈삣쭈삣해. 아직도. 그래서 저는 시장 가면서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아, 이게 도종환이 왔습니다. 네. 아, 도종환 마음대로 쓰세요. 아, 물 쓰듯이 쓰세요. 네. 아, 이분은요, 국회의원 돼도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도의원이에요. 네. 막 웃고. 이러고 다녔으면 이제 와서 이제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충북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충북대학교 유일한 국회의원이거든요. 충북대학교 출신. 거기가 3학번이래요. 나하고 똑같아. 근데 갔는데 자기 다 후배들 아니에요. 그러면 야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선배야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 잠깐 일로 와봐. 너네 몇 학번이야? 저 13학번인데요. 뭐 14학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 니네 선배야. 예. 유일한 국회의원이야. 아 그래요? 무슨 과야? 저 국제경영학과인데요. 이분을 그 잘 알아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애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진도 찍고 아 그래요. 정청래 의원이시네. 필리버스 잘 봤어. 이러면서 얘기가 되잖아요. 아, 그래, 도의원이 자기가 못하니까 정 의원보가 하라고 될 것 같구만. 오늘. 완전 오늘 바람잡이 하다 왔어요. 그런데 충북이 8개 네. 지역구입니다. 근데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2군데 이기고 있더라고요. 오재세 의원하고 도종환 의원인데 2~3% 이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충북도 지금 심각하네요. 그럼요. 충북을 보통 보면 충북을 잡은 사람이 총선에서 항상 이겼거든요. 그렇죠. 대선에도 이겼고. 그동안 또 저희들이 다 했죠. 그동안. 좀 더 충북에서 노력해야 될고 그 손혜원 위원장이 하신다는 그 TBCF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저거는 어떻게 했어요? 뮤직비디오 언제쯤 오픈됩니까? 뮤직비디오 오픈했어요. 했습니까? 오, 소식이 없어가지고. 정청래 의원 편집됐습니까?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네. 다른 거 관심 없고 정청래 안 잘렸다. 안 잘렸어요? 뮤직비디오에는 정청래 안 잘렸다. 아 왜냐하면은 그걸 자르면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뭐 뻔히 아는데. 나는 시끄러워지기를 원해. 근데 1초 나왔어. 그래요? 다 1초씩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기사가 몇 개 떴어요 인터넷에. 정청래 뮤비에서는 안 잘렸다. 54초 중에 1초 나왔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하고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댓글들이 2가지예요. 정청래 진짜 이거 보니까 더 짠하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종인
뭐뭐뭐뭐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두 개 동시에 댓글로 나오더구만. 지금. 근데 보면니까 종편에서는 아마 그 새누리당 뮤비는 막 이야기해주고 더민주 뮤비는 이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아. 의도적으로 그러지. 의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 황창호 후보님은 혹시 당선이 된다면은 예, 예. 혹시 반드시 당선이 될 겁니다. 국회 가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사실 출마의 동기도 정권 교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무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로 들어가더라도 그 방면에 맞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뭐 굳이 상임위로 구분을 하자면 제가 총리실에도 있었고 해서 정무위 정도로 해볼까 뭐 이런 정도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확정하고 의정활동 계획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개인적으로는 없었죠.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제가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예. 충고합니다. 재선 의원으로. 상임위 생각하지 마세요. 예. 뜻대로 안 됩니다. 예, 뭐 아 진짜? 그러니까. 네. 왜요? 초선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 있잖아요. 예. 초선이들 갔어요. 네. 전 당연히 문화관광위원회 썼어요. 왜? 왜냐면 언론개혁을 해야 되니까. 갔더니 딱 저한테 1차 통보 온 게 국방위원회. 그렇죠. 진성준, 김강진이 국방에 간 이유가 있어요. 네. 아 진짜? 다 초선 비례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돼요. 거기가 예. 어려워요? 힘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스키다시는 초선 비례들이 주로 차지하고 뭐 초선도 차지하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왜 인기 상임위 그것도 1위였거든요. 본회의장 있잖아요. 발언대가 있고 맨 앞줄이 최고 인기 상임위별로 순서가 돼 있어요. 그 최고 인기가 없는 데가 맨 뒤쪽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불편해. 너는 인기 상임위 갔으니까. 그래서 문광희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문광이가 제일 그러니까 인기 있죠. 인기가 있어요? 최고 인기가 있죠. 지금 손혜원 위원장이 지금까지 했던 경력을 보면 문광이 가는 게 맞는데. 전 문광이지. 그렇죠. 근데 이분은 가게 될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요? 네. 초선이? 누가 못 가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아, 근데 나 저도- 저는 문광희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안철수 대표를 이기고 간다 그러면 힘이 생기지. 대권 반열 아니에요? 아니야. 아무 상관 없어요. 상관없어요? 밖에서의 인기와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정치권이 컷오프 되는 거 보세요. 아무 관계 정신 차리세요 좀.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제가 국방위로 밀려났어. 보니까 국방위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걸 청와대에서 알았나 봐.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개혁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 해야 되는데 왜 국방이지 문광이 아닌가 이렇게 한마디 했대.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예. 그리고 문광이 있던 사람을 파내가지고 다른 데로 보냈어. 그리고 내가 문광이를 갔는데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때 파 나간 사람 있잖아요. 네. 억울하게 나 때문에 네. 밀려난 사람이 한병도야. 아, 그래요? 한병도를 문광이 배치했다가 다른 데로 보냈어. 그래도 뭐 정 의원은 그래서 한병도를 이번에 네. 도와주러 갑니다. 4월 1일인가? 지금 어디 계속 나가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4월 1일 2시. 지금 마포을은 어떻게 하고 어디 가려고 그래 지금. 마포을은 제가 책임집니다. 뭘 어떻게 책임져요? 손혜원이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손혜원입니다. 정청래와 손혜원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손혜원의 당선이 정청래의 당선입니다.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참 크더라고요. 아유, 그냥 유세를 엄청나게 다르죠. 하는데도. 제가 정청래 아니면 여기를 왜 왔겠습니까? 지난번에 문성근 선배 왔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뭐 우선 얼굴을 알아보니까 저를 모르더라도 좋아하고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드신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특히 다 더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것이 뭐죠?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근데 뭐 제가 보증합니다. 뭐 이러고 다니니까 이번에? 저는 뭐 황창합니다만 이번에? 예, 계속 지난번에 같이 다니세요? 아니요, 한 한 번 번도 오셨죠. 오셨죠. 또 좀 내일 계속 오시겠다고 오시라 그러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정청래가 좀 먹혀요. 좀 그만 좀 얘기해요. 네. 지금 갈 때도 많은데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 이 얘기가 엄청 싫어해. 지금 50몇 군데 왔대는데 마포를 어떻게 하고 놓고서는 그래 야, 가려고 오늘까지 더 큰 유세단이 뜨긴 떴어요. 예. 떴는데 지금 태풍에 눈? 근데 아까 집계를 했거든요. 우리 실무진들이 했는데 47개 지역구에서 유세 요청이 왔어. 근데 그 이후로 오는데 수원의 이원옥 의원 저쪽에 하남 광주 그쪽 있잖아요. 소병훈 위원장 이런 데가 전화가 계속 와요 지금. 근데 지금 오는 전화는 다 그거예요. 와달라고. 그렇죠. 예, 다들 지금 어렵고 접전이고 근데 하니까. 제가 있잖아요. 손혜원 위원장 눈치를 봐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마포을에 있어야 돼요. 3시간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잖아요.
둘이 붙어 다녀야 될 시간이 7시간입니다. 평균. 7시간을 하고 딴 데는 어떻게 가? 아니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하고요. 오후에 5시간. 이게 기본입니다. 말로만 저래.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정청래 의원은 문광희에서 뭐 언론개혁으로 맹활약을 했었고 또 손 위원장님도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원하는 문광희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되잖아요. 문광희를 하잖아. 근데 내가 문광희 출신이잖아. 그럼 내가 진짜 많이 알아요. 나를 좀 보좌관으로 써주면 안 돼? 돼? 왜 국회 돼? 돼요? 내가 보좌. 그 국회의원 한 뒤에 보좌관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이게 지금 없지.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사에서 새로운 걸 계속 쓰잖아. 아. 컷오프 된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당을 위해서 유세하고 다녀. 아니 보좌 얼마든지 하지. 내가 정청래 의원을 보좌관으로 쓴다는 뭐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선 의원을 근데 보좌관으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그것도 후배 국회의원한테 보좌관을 해. 야, 이것도 보좌관이 막말한다고 뭐라 그러진 않겠지. 그거 없어, 그거 없어. 보좌관은 마이크가 없어. 나는 김광진 있을까? 좋네요. 그거 좋은데요? 네. 좋아. 예. 국방이 가더라도 좋잖아요. 좋아. 그렇네요. 아주 전문가가 편해. 있네. 다 써줘. 읽기만 하면 돼. 책상을 치고 이런 것만 안 읽으면 돼. 알겠습니다. 웬일이야. 황 후보님 하여튼 진담이에요? 뭐가요? 그 보좌관이 진담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어? 왜요? 나는 후원 회장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일하고 싶어서. 문광이 떨어지고 18대 국회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한테 좀 도움을 받았어요. 최문순 의원이 비례대표. 근데 그분이 MBC 사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천 신청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왜 공개 신청만 생각하냐. 비공개라는 게 있고 아무리 우리 당이 허술해도 비공개는 보안을 유지해 준다. 그래서 신청해놓고 보안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MBC 사장을 퇴임하고 그걸 공개했어요. 물론 이제 좀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 수석 보좌관을 거기 지금 수석 보좌관을 해서 지금 강원도에 대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보좌관 해줄게. 나를 써라 보좌관으로. 그랬더니 최문순 당시 의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답변을 못해. 난 할 수 있어.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이 작가 내가 계속 술 한잔 살 수 있겠네. 5월달부터 내가 살라 그랬는데. 야, 그러면 이제 예. 우리 보좌관 한 사람 중에 한두 명 갈 수 있잖아. 그럼 걔들이 의원님 안 하고 보좌관 이렇게 부르겠네, 나를. 그렇죠. 정보좌관. 정보좌관 이렇게 부르겠네. 야, 참. 이것도 새로운 역사네. 네, 새롭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어쨌든 황 후보님은 국회로 들어가시면 다른 것보다도 먼저 2017년에 있을 선거 거기에 올인하겠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거에 되려면 이번 선거에 승리해야 된다. 예, 물론입니다. 예. 자. 하여튼 저한테 너무나 많은 짐이 얹어져 있어요. 이거 하여튼 잘 치러내겠습니다. 예. 이 방송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발언으로 들으신 청취자분들한테 나를 찍어달라.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꼭 2번을 찍어달라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어쨌든 의구심도 있고 또 저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황창아를 찍으면 황창아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는 말인데 황창을 찍으면 저 황창을 이인재 된다. 패러디야. 그래요?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인재를 찍으면 이인재가 됩니다. 언제 그랬어요? 이인재